안녕하세요. 퀴니엘리의 수상한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300세 계정 증보판이 나와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 책은 20년도에 나와서 계속 23년까지 이제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김승호는 1987년 중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뒤 몇 번의 비즈니스를 실패한 후에 40대 중반 나이에 도시락 사업을 인수했어요. 자, 그래서 스노우폭스라는 그 기업을 최초로 이제 글로벌 외식 그룹을 창업을 했는데 되게 이제 임직원 만여 명의 그룹사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네, 사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자, 그래서 지금 계정 증보판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책을 볼 때 목차를 먼저 쭉 읽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목차를 읽어드릴게요. 프롤로그,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리스크가 클 때 리스크가 가장 적을 때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요원이 붙었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3가지 인간상.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지혜는 기초 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1가지.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의 숨은 가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이런 곳에 나는 투자 안 한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예쁜 쓰레기.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벗어나 있어야 한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감독이 중요한가? 선수가 중요한가?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두량종란 복팔분. 부의 속성.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당신 사업의 펀은 얼마인가?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능구와 공부.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실패할 권리.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항상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을 모르겠다면 큰 길로 가라. 쿼터 법칙.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200세 기념 증보판.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라. 선진국 대한민국.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자, 이렇게 목차를 읽다 보면 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그 제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반부에서는 저는 복리의 비밀 이 부분이 같이 읽어볼만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재테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리 위력이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 복과 이자를 의미하는 한자 리가 합쳐진 단어다. 원금과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이자의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복리에 상대되는 말은 단리다. 단리는 원금의 이자가 한 번 지불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단리로 받은 이자와 원금을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복리라고 이해하고 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연이자율 6%의 단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합쳐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더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해도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으로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10만 2,045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복리 개념을 채무 이자에 적용해 갚아야 할 상황이라면 무섭고 끔찍한 수치가 산출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연이율 10%로 500만 원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겨우 4만 1,667원이지만 이를 안 내고 버티다 다음 달 이자는 두 달치인 8만 3,334원이 아니라 347원이 늘어난 8만 3,681원이다. 4만 1,667원에 대한 이자를 합쳐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347원을 겨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려 347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고 부의 차이를 만들며 삶의 차이를 만든다. 만약 이렇게 2년 동안 융자금을 갚지 않고 있으면 2년 후 원리금은 605만 1,525원에 매달 이자가 5만 429원으로 변해 있고 3년이 지나면 668만 5,199원의 원금과 5만 5,710원의 이자가 된다. 그리고 연리 13.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늘어나게 된다. 겨우 347원이 맞는 결과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이를 30년간 나눠 월별로 지불하면 월 모기지 비용은 2,276만 원씩으로 21년간 이자를 지불해야 겨우 다음 달부터 원금이 줄기 시작한다. 복리가 이렇게 무섭다. 결국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가 적으로 만드는가에 따라 재산의 정도가 달라진다.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복리에 대한 이해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만이 복리를 이해한다고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말했다. 워렌 버핏 역시 복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투자자이며 복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복리는 간단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다. 투자자가 복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를 다룰 자격이 없다. 복리는 투자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복리 효과가 부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해하려면 복리와 진지하게 친해지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 여기서 1964년 워렌 버핏이 34살이 되던 해에 보낸 주주 서한을 살펴보자. 복리라는 주제는 전반적으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비유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1540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를 사천에키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4,000에키는 2만 달러의 가치입니다. 만일 프랑스와 1세가 현실 감각이 있어서 그림을 사는 대신 연간 세후 6% 수익률로 그 돈을 투자했다면 현재 아주 많은 금액,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연간 6%로 1,000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발행 규모의 3,000배가 넘습니다. 어려서부터 복리의 개념과 혜택을 정확히 깨뚫어 본 젊은이는 그의 나이 50세 이후 미국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91세인 현재까지 그의 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복리가 그를 최고 부자로 만든 것이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가지 비누와 복리다. 비누가 발명된 후 개인 위생이 개선되며 인간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복리가 발명된 후 보호의 이동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복리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막 부자가 될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끝난 것이다. 축하한다. 자, 그리고 다음 챕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가정해보자.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매달 일정하게 4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땐 1,000만 원을 넘게 벌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한 푼도 벌지 못한다. 두 사람 모두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돈의 힘은 서로 다르다.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비정규적인 돈보다 힘이 강해 실제 액면 가치와 상관없이 잠재 가치 척도 주가 수익률이 높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라고 1000ml라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봄에 한 번은 500ml를 퍼붓고 가을에 한 번 500ml 퍼붓는다면 그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홍수가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하루 10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내리면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은 연간 강우량이 1600ml나 되지만 아무것도 키우지 못한다.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 유입과 유출을 통틀어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익이 나도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 언젠가 비가 와도 당장 가뭄이 들어 작물이 타 죽는 것과 같다. 몸 안에 피도 일정하게 흘러야 사지가 움직이고 호흡도 일정해야 생명이 연장되며 음식도 일정하게 먹어야 죽지 않는다. 10분 동안 물속에 있다가 모자란 숨을 몰아넣는다고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굶어 죽은 사람 입에 고기를 넣어준다고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돈도 같다.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진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건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만으로 수만 명의 군중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같다. 이 흐름이 거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개천을마가 여름 한철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은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 몰려온 단체 손님을 상대하느라 단골을 무시하는 사장은 성공할 수 없다.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 번에 몰려온 돈이라 실제 가치보다 더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하게 된다. 흔한 생각으로 돈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저축을 해가며 살아갈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네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 강사, 학원 교육자, 건설 노동자, 시즌이 있는 사업체 소유자, 운동선수, 개원의사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인의 재능이나 재주가 많아서 단기간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을 주는 우량 주식을 사서 소득을 옮겨 놓아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일정한 소득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들고 가고 말 것이다.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 언제든 정규적인 돈이 이기기 마련이다.
구체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은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스크는 자산에 있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며 모든 것을 알아차갈 수 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모퉁이를 돌다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다.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다. 그 자체가 신용을 부여하며 이 신용은 실제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같은 5천만 원이라도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자산으로 변형돼 현실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그때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국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에 더 눈이 모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나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기념일이다. 이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부분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어서 따로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이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2번,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아모드,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리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저는 좀 와닿았고 이런 비법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승우 회장의 오늘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더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